왜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변명을 하겠습니다. 유교 가족 통치념인 자손 번창, 개인 자손 번창에 책임이 없다. 인구 감소 문제 추론, 유교 가족 중심에서 자본주의 개인 중심으로 이동. 아이를 가지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가지면 이익이 없는데 왜 아이를 낳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 이익이 있는 사람은 유교 가족 통치념인 가족 중심인 곳에는 자손의 번창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자손 번창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유리한 쪽에 삽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사는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 통치인인 이 세상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참이고, 지금 개인으로 사는 곳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어서, 직업을 못 잡아서, 그리고 일을 하는데 승진하고 이래서 직업 단절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개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가족이라는 가족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최근에 인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유교의 인, 공자가 말한 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의 사랑이고, 공자는 인이고, 석가는 자비입니다. 공자 인은 가족 안에서 가족 안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것이 공자의 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뭐죠? 공자가 생각한 가족은 가족 중심의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황당할 수 있지만 조금은 또 가족과 개인이라는 범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개인은 가족이 아닙니다. 개인은 가족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라는 영역은 개인으로 살고 있는 직장, 직업, 그리고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돈, 이런 벌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개인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교 가족은 자본주의 틀에서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자기 자신의 활동에 지장이 되는 그 무엇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장 빠르고 가장 날렵한 그런 개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특히 MZ라는 그런 세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날렵합니다. 옛날에 부덕이란 말, 부잣집 만 며느리 같은 몸매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모욕이죠. 왜 그럴까요? 개인으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개인이라는 것에는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개인은. 왜냐하면 남자 개인과 여자 개인이 동등하게 바깥의 세상에서 경쟁하거든요. 안과 밖의 개념은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유교에서 안쪽은 가족이에요. 바깥쪽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직업과 삶의 현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잘 모르지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속에서 찾아낸 지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알게 된 지식이에요. 지금 논어를 조금
논어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뭔가의 질문을 하면서 논어식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가족은 인이고요. 그리고 가족 밖은 의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유교 통치 산하에 있어서 안쪽은 의라는 그 이념이 있고, 안쪽은 인이라는 이념이 있고, 바깥쪽은 의라는 오를 의가 있잖아요. 오를 의라는 이데올리가 있었어요. 두 축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끌고 갔거든요. 가족 번창이라는 이유는 조선시대는 가족의 힘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대가족, 그리고 가족에는 뭐죠? 가족을 통치하는 모든 것은 유교에서 나왔어요. 제사, 그 다음에 결혼, 죽음, 장례, 이 모든 것은 유교거든요. 그리고 유교는 그 관계적인 거예요. 소학도 유교잖아요. 대학도 유교예요. 소학은 뭐죠? 사람과 사람 간에 살아가는 어떤 애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프론트라인, 전선을 형성할 때 서로의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것? 존경? 그 모든 것이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가족이라는, 가족을 통치하기엔 통치의 철학의 가장 거대한 단어는 어지린자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효가 가족을 통치하고 충국가를 통치해서 국가는 충이고 가정이 효라고 하는데요. 효는 행동이죠.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효가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효에 파묻혀 버렸어요. 우리는 충에 파묻혀 버렸어요. 유교는 그게 아닙니다. 어지리는 공자가 추구하는 어지리는 석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자의 어지리는 이 세 개의 단어는 공자라는 석가라는 예수가 자기의 사상을 펼쳐나갈 때 주요 키워드입니다. 공자의 사상의 키워드는 어질인이에요. 그럼 어질인에 맞는 것은 자손을 많이 낳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힘이 있어야 돼요. 대가족, 많은 가족이 있어야 어질인이, 즉 뭐죠? 그 시대 어질인의 이데올리기, 이념을 갖고 있는 그 가족주의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어린애가 태어나면 그 어린이는 가족 속에서 키워집니다. 그리고 가족의 통치가 있어요. 가족은 뭐예요? 가족에 수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호칭들이 뭐죠? 시작해볼까요? 아버지, 엄마, 일남, 이남, 삼남, 사남, 여자. 그리고 뭐죠? 삼촌, 이모, 고모, 고모부. 수많은 어떤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애가 태어나서 그 모든 호칭을 다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그 호칭을 불러준다는 말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수많은 가족들의 행동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 정신적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그 어린애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는 인이라는 강력한 그 이념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인이 추구하는 게 뭐죠? 군자입니다, 군자.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뭐죠? 젠틀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젠틀맨이 돼서 나가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유교에서 가장 큰 게 뭐죠? 가정에서 성장해서 국가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야기를 생각나지 않는데도.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가 아니고 개인이 사는 시기예요. 그 개인은 개인에게서 이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일까요? 불교의 자비일까요?
아니면 석가모 이제 불교의 자빌까 아니면 유교이니까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에게 있어의 이념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과 가족과의 충돌은 항상 있습니다. 개인이 이깁니다. 가족은 사실상 해체됐으니까요. 그러나 묘한 것은 개인이 유리한 입장에서는 개인이고 개인이 불리할 때는 가족입니다. 개인은 굉장히 비겁하지만 그러나 개인은 개인으로 살면서 가장 비겁하면서도 가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으로 산 세상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이 개인으로 산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누가 하지 않아요. 가족에서 자식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데 어떤 부모가 낳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가족이 인이란 통치권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MZ세대 그리고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은 절대적으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직업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이념의 차이예요. 유교의 가족의 이념은 가족을 근본으로 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것도 생일, 이것도 그 자식 태어난 거에 대한 애절이 있었고 결혼에 대한 애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갑에 대한 애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팔순 애절이었고 그 다음에 죽음 애절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 가족 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 애절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애들이 그런 애절을 배운 적이 없어요. 책임이 없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은 지금 개인으로 개인으로 산 사람은 개하고 살지 그리고 AI 로봇하고 살지 어떠한 그 유교 통치 이념이 인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손 번창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어요. 지금 개인은 개인으로 살아가는 따름이에요. 시대가 개인으로 살아갈 시대니까요. 우리 요즘 결혼해서 0.7이잖아요. 애 안 나잖아요.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애를 낳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 개인으로 사신 분들 애를 낳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어떡할래라는데. 그러면 그런 개인들은 그렇죠. 걱정하지 마. 우리는 요양원 가고 그런 식으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우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주는 유교의 유교인의 이념인 자손 번창을 원해요. 왜냐하면 우주하고 우러운 영혼의 세상 같이 맨날 같이 하거든요. 우러운 영혼의 세상 수많은 영혼들이 창조됐는데 창조된 우러운 영혼들은 육신을 입으려고 해요. 지금 우러운 영혼 재고들이 가득 쌓여 있거든요. 지금 개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개인은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지금 우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주는 복잡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개인으로 산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 산 두 종목이 결혼하거나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거나 결혼 안 하거나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거나 이런 종류잖아요. 결혼 안 하면 사실 자연에 이치해서 결혼 안 하면 저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혼 안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이지 않아서 불이 켜지지 않아서 암흑 속에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철학적 논리지만 결혼 안 해도 삽니다. 결혼 안 한다는 자체는 애를 안 낳는다는 사건이거든요. 결혼 안 해서 직장 돈 벌어서 혼자 그냥 살아요. 그리고 혼밥, 혼숙 엄청 많잖아요. 혼자 사는 삶의 문제가 없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지금 무색할 정도로 인간은 혼자 삽니다. 점점점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AI 로봇이 생기고
그 다음 개가 있고, 그렇게 혼자 살아요. 섹스도 안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혼자 살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삽니다. 100세 시대가 됐거든요. 100세가 시대가 됐는데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무자식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상팔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 가족 번창은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생산 주체가 가족이었어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낳다는 자식 중에 힘 있는 자식이 나야죠. 조선시대는 어디가 경기가 어디 있어요? 조선시대는 포크레인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사람 힘으로 했습니다. 그 남자 힘으로 산을 개간하고 바다를 개간해서 농토를 넓혀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다 해결하니까 남자 여자 필요 없습니다. 여자를 낳든 남자를 낳든, 더더욱이 사람 결혼하지 않으니까 여자는 여자를 태어나면서 여자로 살고 남자는 남자로 태어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선시대 남자 선호 사상이 있었지만 지금 여자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자기 태어난 부모들하고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모짜리를 해서 모짜리에 모판에서 모짜리를 넘겨서 여자가 그렇게 가서 그 모짜리 커야만 가을에 이렇게 노란 그 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모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직파란 게 있으니까.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에서 개인 자손 번창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서는 인구 증가 감소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개인은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혼자라도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아이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는 가족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자식이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태어나고 안 한 문제는 국가만이 걱정하는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은 여기서 확장시키고 싶지 않은데, 유교 가족 통치 이념이 인 가족 자손 변창한 이곳 가족 안에는 음양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는 조선시대의 유교 이념 통치 음양에 있어서 음은 안쪽과 양은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음은 안쪽에서 현모 양초가 됐습니다. 가족의 여왕자리가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시대에게 가풍을 이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강한 여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부터 특수한 훈련을 받으면서 견뎌내서 드디어 자기가 그 여왕자를 차지하는 그런 강한 가족주의 이념 속에 있었습니다. 여왕은 뭡니까? 여러분, 동물 사이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이는 없잖아요. 벌입니다. 여왕벌. 벌통 안에 있는 모든 일벌은 다 여왕벌의 자식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치 이념의 인인 가족주의에서 여왕은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입니다. 그 곳에 여왕 자리는 여왕 잡기 위해서 자식이 많이 나온 가운데 그 여왕의 할머니가 자식 잘 있을 때 그 여왕이 낳은 자식들이 다 또 그 자식 손자까지 중손자 고손자까지 그 어마한 큰 최고 일자리는 여왕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빨리 죽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개인주의입니다. 남녀평등입니다. 거기에 남녀평등이라는 사실이 음양의 조화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큰 이유가 됩니다. 남녀 평등은 개인주의입니다.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여자가 음자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여자랑 똑같으니까 40대 50대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개인주의니까. 자본주의니까. 개인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나요? 자, 가족이라는 이념 속에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개인이라는 이념 속에서는 아이가 없어요. 왜? 개인이잖아, 개인. 남녀 평등이라는 개인 이념 속에서는 아이가 없습니다. 음양의 조화라는, 음과 양의 조화라는 이 가족주의 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 문제 추론하고 있습니다. 유교 가족 중심에서 자본주의 개인 중심 이동해서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안 납니다. 개인이니까요. 개인이 왜 아이를 합니까? 개인주의니까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도 아이 안 난다고 봅니다. 왜 안 나는지 아십니까? 개인에게 극히 불리한 게 아이 키우는 겁니다. 개인은요, 지금 남녀 평등주의의 개인주의는요, 아쉬울 게 없어요. 둘 다 공격하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부 이혼율이 막 세계 최고입니다. 부부 이혼율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남녀 평등에서는. 남녀 평등은 남자가 똑같으니까요. 요즘 남자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남녀 평등을 주변했으면 여성 상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성이 상위가 돼버리면 여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를 공격하자는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 문제 추론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구는 가족 속에서 인구가 생기는 것이지 개인 속에서 인구는 없습니다. 가족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죠. 개인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했어요. 개인의 무한 경쟁. 무한 경쟁이죠. 이 세상에는 개인이 자기 삶의 생존이 더 중요해졌어요. 자기 삶의 생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각자 도생이란 말 또 있잖아요. 각자 도생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각자 도생.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사는 개인으로 사는데 어디가 애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즘 젊은 부부의 아이를 낳지 않는 변명입니다. 변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야기하게 되면 유튜브는 더 확장되어 버리면 듣지 않으니까요. 남겨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가족이 없고 개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음양의 조화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음은 안쪽에서 여왕자리 여자가 지켜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최고 여왕이 마치 여왕벌처럼. 그렇지만 남녀 평등인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족이 우선이야. 가족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로 산 곳에서는 벌이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왕벌도 없잖아요. 여왕벌이 되기 위해서는 음자를 지켜줘야 여왕벌이 되거든요. 음자를 지키지 않으면 개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개인으로 산 곳에서는 가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왕벌이 없는 곳에서는 가족이 없습니다.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가면 시골에 가게 되면 가족들, 빈집들이 많잖아요. 마지막에 여왕벌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 다 빈집이 됐어요. 도시에는 여왕벌이 없습니다. 여왕으로 사는 인간이 없어요. 다 개인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살다 보면 다 힘들어요. 개인으로 살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한 쪽이 가장 편한 쪽이 아이를 낳지 않은, 자식이 없는 0.7이냐는 여자가 제일 편합니다. 우리는 자식도 낳지 않고 개인이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아서 키운 것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이도 없고 대학 다 졸업하고 정말 소득이 좋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구가 감소될까요? 그 이유는 가족이 없고 개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